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집합건물 ERP 2급 실기 모의고사 2회차에 있는 분계 유형 7번 문제 들어갈게요. 4월 18일 103동 303호 구분 소유자가 전출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중간관리비 12만 5,700원과 체납관리비 33만 3천원을 1할 연체를 포함해서 산출해서 당사장 간 인수인계 처리하기로 하다. 당일 승강기 사용료 15만 4천원 부가세 포함 이사업체가 부담하여 한국은행에 예입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보이네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돈이 들어온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돈이 들어왔나요? 돈은 얘만 들어왔어요. 15만 4천원이. 그죠? 아직 33만 3천원이 지금 우리는 이게 꽂혀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체납관리비를 받아야 되니까 실무상에선 얘를 무조건 돈을 받아놓기 때문에 얘를 꽂혀서 어쨌든 돈을 받고 수납 처리하고 나머지는 서로 인수인계하세요 12만 5,700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실제 이 문제의 문항에는 33만 3천원이 들어왔단 말이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날 오전에 중개회사한테 얘기해서 중간관리비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하시고 33만 3천원은 납부하셔야 됩니다고 얘기만 해줬다는 거지 아직 돈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돈을 받지도 않은데 우리가 33만 3천원에 대해서 전표상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에서 약간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얘는 첫 번째 중요한 거, 이건 첫 번째 라인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돈이 들어왔지 않기 때문에 분개해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승강기가 중요합니다. 승강기 사용료 15만 4천원을 포함해서 이사업체가 부담했대요. 그러면 이사업체가 부담했으면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관리 외 수입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는 부가가치세 아니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둘 중 뭘까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입니다. 관리 외 수익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전표 들어갈게요. 한국은행 돈이 들어왔죠. 얼마? 15만 4천원이 다 통째로 들어왔고 이제 우리 이건 부가세를 발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승강기 수익 14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얘는 14,000원 처리합니다. 얘만 해야 돼요. 중간관리비 부분은 당사장 간 인수인계된 것으로만 일단 확인하고 돈은 빨리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이 문항 자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돈을 받았단 말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전표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을 봐도 처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19일 며칠 전 김반장님에서 임시 지급한 바 있는 15만원에 대해서 잘 됐네요. 15만원이나 주고 시제금이 5만원 밖에 없을 테니까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어요. 15만원에 대해서 자동 출입문 센서 부품 14만 3천원. 어우 겁나 비싸네. 이걸 포함해서 영수증과 잔액 7천원 현금 정상 받고 자 중요한 거는 부가세 포함 영수증 이게 영수증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해야죠. 이게 간인지 아니면 그죠? 이게 적격 증빙을 할 수 있는지 정상받고 당월 비용 처리하다. 또한 303호가 당사자 간 인계된 체납관리비 여기 나오네요. 33만 3천원 당월 기준 1할 연체로 3천원 포함해서 한국은에 입금하여 미수관리비를 정산하다. 그죠? 두 개가 있네요. 여기에 돈이 있었어요. 돈이 다음날 바로 주셨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영수증이라고 하니까 우린 이걸 보는 순간 저는 간이 영수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니까 중요한 건 자동 출입문 센서 이렇게 금액이 큰 데는 카드 영수증 갖고 하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받아올 때 부가세 별도로 해서 적격 증빙을 받아야겠죠.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간이 영수증이라고 문제가 딱 주어지잖아요. 영수증 자체가 간이라는 단어가 간이가 이 앞에 포함이 돼 있으면 요 앞에 있으면 걔는 부가가치세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부가가치세를 나누는 이유는 매입세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얘를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주고 사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죠? 세금을 납부했고
물건을 사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중요도 있지만 만약에 얘가 간이 영수증이면 얘는 우리가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도 간이로 받아온 거죠. 그러면 그건 자체는 포기한 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굳이 발라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간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적격으로 보고 처리하시면 돼요. 문제상. 자, 이제 갈게요.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군더더기 말을 붙이는 이유가 문제가 너무 쉬운데 약간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좀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라. 제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험 직전에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문제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쉬워서 틀릴 수 있어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계속 갈게요. 19일 날 가지급금 먼저 처리합시다. 돈 돌려받았으니까. 자, 가지급금. 돈이 이분이 15만원 중에서 7천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현금 받았어요. 현금. 돌려받았네요. 7천원.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가지급금 임시지급한 거는 얘는 없어야죠. 없애줘야 돼요. 15만원. 그리고 이제 현금을 한 나머지는 뭐예요? 수선유지비죠. 승강기니까. 사실은 승강기 대다수는 장충에 있는 거가 장충 계획서에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그 외에 장충 계획서에 있는 것들이 아닌 거는 수선 유지비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신 부가가치세를 발라내라. 13만원. 이렇게. 그리고 부가가치세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이거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아닌 부가가치세로 합니다. 얘는 관리 비용이니까요. 관리 외 비용이면 그거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얼마? 10%인 13,000원. 이렇게. 자, 이제 얘가 끝났어요. 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15만원 줄어들고 현금 7천원 돌려받았으면 수선유지비도 13만원 발생하고 그거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켰어요. 얘는 끝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제 전출했던 집한테 돈을 받았죠. 이거 빨리 우리 털고 싶잖아요. 본능적으로. 자, 그럼 여기다가 미수관리비. 미수관리비를 정산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받는 금액이 33만원. 그리고 여기서 연체 수익이 당일 기준 1할 연체료가 3,000원은 따로 해야 되니까 33만원, 제가 그래서 33만원 한 거예요. 303. 그래, 너무 크게 했네요. 제가 미쳤나봐요. 이렇게 3,000원은 연체 수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할 거고 연체 수익은 관리외 수익이고 자 그럼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한국은행 들어왔죠. 그래서 33만 3천원이 한국은행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3,000원 부족한 게 뭐라고? 연체 수익입니다. 연체 수익으로 3,0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차대변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는 저장. 네,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5월 20일로 해야겠네요. 전표일자 20일짜리로 할 거니까 자동으로 필업 들어가고 20일 전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도달했습니다. 고지서가 도달했고 구분 소유자별 우편함이 투입했어요. 우리는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특이점 중에 하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얘죠. 고지서가 송달해서 구분소유자한테 그러니까 우편함에 넣었을 때 우리 이거는 회계상 거래로 봅니다. 왜냐면 미수관리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는 우편함에 투입할 때 실제 저걸 전표를 넣지 않고요. 전산을 마감하는 순간 미수관리비가 전산상 발생이 들어가고 그러면 입주민한테 받을 게 수납할 수 있는 미수관리비가 발생하는 대신 우린 회계상 거래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사실은 현실은 저 문제로 되어 있지만 실상 미수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미부가관리비를 소거할 때 하는 시점은 전산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미수관리비 대 미부가관리비 전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전산 마감하는 시점에. 그래서 업체한테 고지서 보내고 전산 마감하는 시점에 미수관리비 대 미부가관리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문제를 출제하시고 이 자격증을 만드신 분들 대부분 주택관리사를 갖고 계셨던 소장님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격리가 부가를 마감을 언제든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 부가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됐으니 이거를 의결됐어 그러면 네 하고 격리는 그때 마감하고 업체한테 자료를 송부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고지서가 오고 2, 3일 내로 오죠. 그럼 그때 우편함에 투여하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그 일련의 과정들보다는 고지서가 투여하는 시점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20일 날 미부가 관리비 미부가금이 5,944만 9,140원이에요. 그리고 총 고지액은 우리가 풀라고 비워졌어요. 근데 부가차손이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제외됐으니까 얘는 의미 있게 보지 마시고 일단 미부가 관리비를 먼저 치세요. 헷갈리시니까. 미부가 관리비는 소멸하죠. 확정지면 얘는 이것도 약간 미부가 관리비는 상시로 쓰긴 하지만 얘도 임시계정이에요. 부과할 때까지 확정 짓기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944만 9,140원인데 문제는 우리가 부과하다 보니 절상차가 생기면서 부가차손이 생긴 거예요. 부가차손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금액만큼 손해가 났다는 거죠. 수익은 대변이고 손해는 차변입니다. 그럼 이쪽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미부가 관리비에서 이 7,000원이 손해된 뺀 나머지가 미수관리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해서 잡손실 먼저 해드릴게요. 부가에서 손해나는 거는 잡손실로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서 여기 서드릴게요. 부가차손 얼마? 7,000원. 자, 그러면 7,000원과 5,944만 9,140원의 차이는 5,944만 2,140원? 계정을 넣어야지 합계금액 알겠네요. 그럼 얘는 미수관리비. 그러면 차대변이 맞죠? 5,944만 9,14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월 20일 날 전표 넣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25일 관리외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인 99만 1,000원을 관리외 수익을 위한 필요경비에 대한 매입세액 50만원을 공제하고 한국은행에서 출금해서 납부했습니다. 4월 25일이 중요하죠. 원래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1분기 예정신고 납부를 4월 25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 납부 기한이 4월 25일 날 은행에서 돈을 출금해서 송부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날짜이기 때문에는 원래는 4월 25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과정을 찍고 있는 게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는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원칙대로는 4월 25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거 그냥 맞추려고 25일로 그냥 넣을게요. 근데 4월 25일이라 생각하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서 줄 건데 문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었죠. 부채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모아놨다가 그대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였어요. 그리고 필요경비에 의한 매입세액은 세금을 우리가 미리 업체한테 물건 사면서 납부를 네가 해라 미리 줄 테니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자산이죠. 미리 준 거니까. 그래서 50만원은 차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걸 다 납부해서 떨구는 거죠. 그러면 상계를 해서 서로 차대변이 바뀌는 역분계로 소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먼저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가 줄어들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를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99만 1,000원. 얘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자산했던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미리 납부했던 금액은 자산이 감소. 이때 신고하면서 조정할 거니까, 그죠? 얘는 50만원이 공개를 합니다. 99만 1,000원에서 50만원 미리 선납했다. 그럼 우리는 49만 1,000원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어디로?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거죠. 차대변 비교했을 때 지금 대변이 부족하죠. 그래서 현금이 나가는데 한국은행에서 지급합니다. 이 차액 금액이 49만 1,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저장하시고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 문제 꼭 나올 거예요. 계속 갑니다. 11번.
30일 날 관리소의 업무용 소형 트럭에 대한, 자, 업무용 소형 트럭에 대한 것은 재무제표에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이 있고 걔를 샀다는 회계상 기록이 있을 때 업무용 소형 트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선 유지비로 비용 발생을 합니다. 연료비를 55,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엔진오일 교환비 22,000원, 소액현금 결제용 버카로 결제를 지급했죠. 자, 날짜는 30일이네요. 그럼 30일로 하시고, 커서가 안 갔네. 30일로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비용을 발생해야겠네요. 자, 수선유지비. 자, 그러면 얘는 수선유지비로 얼마인가요? 비용이 4만, 제가 미쳤나봐요. 수선유지비가 아니고 차량유지비인데, 제가 이걸 당황했어요. 차량유지비. 습관적으로 쓰는 계정만. 자, 그러면 소형 트럭에 대한 연료비 5만원과 부가세 5,000원 있고 엔진 오일 교환비 수선한 거 2만원에 2,000원. 그러면 5만원과 2만원은 7만원이 순수 물건에 대한 물건값과 용역비 합친 금액이죠. 차량 유지비에서 든 거. 그리고 얘는 돈이 어디서 나갔나요? 한국은행에서 체크카드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77,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얘는 차량에 대한 영업용이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은 얘는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고 얘는 어쨌든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발생하고 이거에 대한 금액이 7,000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 연료비 5,000원과 교환 수선비 2,000원 합친 7,000원이 부가가치세고 나머지는 차량 유지비로 비용의 발생 7만원. 이거는 모두 체크카드로 한국은행에서 77,000원이 나갔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차가 있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매우 특이한 경우니까 뉴스를 보니까 몇천 세대 아파트에서 차량을 사서 입주민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셔틀을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교통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그 뉴스를 보긴 했는데 그렇게 큰 세대는 이렇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12번. 다음 주어진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하여 말일자 전표를 입력하세요. 저장품 소모량과 감가상각, 상급비용 각각 삼각자료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고 저장품 소모량은 이미 얘를 살 때 자산화했겠죠. 저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얘를 저장품 해놨다가 얘를 쓴 만큼만 비용 처리합니다. 근데 얘를 비용 처리할 때 얘를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죠. 발전기원, 유류 및 수선용품, 유상분, 구입품. 그럼 얘는 수선에 관련된 비용이죠. 수선 유지비로 갑니다. 이 저장품을 수선에 썼으니까 수선 유지비. 괜히 다쳤어. 45,000원이죠. 그럼 이제 자산은 뭐가 줄어들었나요? 저장품을 사용했으니 저장품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이 취득가액이 132만원 잔존가액 0원이고 24회차 상각 완료 중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24회차니까 나누기 24로 하는 거죠. 그러면 132만원에 24회차니까 얘는 계산기 두들겼을 때 132만원에 24회 55,000원이네요. 저 암산 잘 못해요. 자, 감가상각비 비용을 발생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금액이 55,000원을 이번 달 거 발생하는 거죠. 매달 이렇게 끝날 때까지 계속 소거될 때까지 잔존가액 0으로 도달할 때까지 합니다. 매달. 그럼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세트로 보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55,000원을 계속 자산 차감을 쌓아놓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차대변이 10만원 되는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장. (13번) 다음 주어진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하여 말일자 전표를 입력하래요. 성급비용으로 건물보험료 240만원, 차선 도색 공사비 88만원. 자, 그럼 여기서는 12회, 10회, 여기 뒤에 있는 나누기가 중요한 거지
5하고 3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실무에선 중요하죠. 몇 회째 하고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한데 시험 문제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한 달치 것만 보고 정리를 하고 문제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12하고 10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급 비용에 대해서 이제 말이자 계속 가는 거고요. 선급 비용이 먼저 자산했던 거를 자산의 감소를 하죠. 먼저 비용을 다 지급했던 거를 했던 비용 모두 합쳐서 얘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선급 비용이 24만원, 240만원하고 88만원에 대한 것 중, 얼마예요? 얘를 먼저 하면 안 되겠다. 얘를 먼저 할게요. 비용 발생 먼저 하겠습니다. 건물보험료, 보험료. 치면 얘는 12니까 12만원. 12회차 나누기 10이니까 얘 금액이 20만원이 나갔을 거고요. 하나만 더 추가해서 대충 넣을게요. 그리고 건물보험료 10이 나눈 거니까 23만원, 20만원 맞죠? 20에 10이니까 24 맞고 차선도색 공사비도 얘도 아까 계산한 게 우리가 얼마였어요? 5만 5천원? 아닌가? 아니 그건 앞에 풀었던 거죠? 88만원 나누기 10회. 아이고 이거를 계산기 두들기어요. 저 지금 답답한지고 88,000원. 앞에 있던 문제가 제가 지금 머릿속에 오버랩이 돼서 딴 생각했나봐요. 이거는 수선유지비. 이걸 암산했어. 이런 가끔 답답한지고 88,000원.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친 거는 여기 하단에 차변 밑에 금액이 합계 288,000원이 보이죠? 그럼 여기다 그냥 그거 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쓰잘데기 없는 잔대가리라면 잔대가리일 수 있지만 이렇게 풀어보셔도 된다. 얘는 저장이 됐습니다. 14번 다음 주어진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하여 말일자 전표에 입력하세요. 5월은 31일까지니까 넣을게요. 원래는 이 문제 주체는 4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30일 그대로 둬도 되는데 어쨌든 전 말일이라 5월 30일을 넣어보겠습니다. 당월분 미지급 비용은 다음같이 집계되면 이를 계산하다. 이 문제는 오히려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 뭐만 발라내줄 때 조심하시냐. 부가가치세를 발라낼 때만 그것만 계산 잘 하시면 돼요. 나머지 그냥 인풋이에요. 그냥 그대로 전표에 입력하는 거니까. 관리의 수익을 감안하여 총액주의 기준으로 승강기 유지비 가운데 30만원은 차관관리비로 이제 줄여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차관관리비는 나중에 좀 생각하시고 발생한 것들을 다 넣는 거예요. 이제 도급비 한번 볼게요. 2,981만원 부가세 포함이면 우리는 이거를 나누겠죠. 1.1 2,981만원 나누기 1.1 2,7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494만원, 부가세 30만원 포함. 그러면 수선유지비도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셔야겠죠. 그죠? 얘는 좀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펜을 좀 설명할게요. 펜. 도급비 2,981만원 부가세 포함이면 우리 발라냅니다. 이거 할 때는 얘는 어떻게? 도급비는 잠깐만요. 얘는 나누기 1.1하죠. 1.1을 하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271만원. 부가치세가 271만원. 여기 나와요. 나누기 하면 271만원. 이거 너무 지저분한가? 271만원. 이 하면 부가가치세 계산해서 보면 271만원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271만원에 수선유지비 494만원에 부가세는 30만원이 포함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 무조건 10%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수선유지비로 발생한 것 중에 연쇄 상품으로 사서 수선유지비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업체한테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서 그냥 다 용역비로 그냥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494만원에 부가세 30만원 포함됐으니 오류에서 얘를 빼야겠죠. 그래야지 실제 그거에 대한 순수 수선 유지비 발생한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494만원에서 30만원 뺐으니까 464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지저분한데요. 지우고 얘는 464만원만 발생하는 거야. 수선유지비로는 464만원만 발생하는 거죠. 얘는 수선유지비로만. 이거에 대한 도급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얘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나머지만 그 도급비에 대한 비용, 도급관리비를 발생시키는 거고, 수도료는 면세입니다. 얘 그대로 쓰는 거예요. 소독비도 그대로 가고, 전기료도 마찬가지. 얘는 34만 1,000원 뺀 나머지가 다 전기료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부가가치세는 안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 빼기 들어가는 거죠. 439만원에서 34만 1,000원 뺀 나머지만 전기료로 가요. 그죠? 그러면 399만 8천원? 390, 아이씨, 계산기 한 번만 해볼게요. 433만 9천원에, 34만 1천원. 499만 8천원. 499만 8천원만 전기료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 보수비는 부가세 포함이니까 얘는 우리는 암산 가능하죠. 즉 얘는 승강기 비용에 관련된 거는 80만원만 발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전표를 넣어볼게요. 얘는 또 치고. 자, 그러면 얘는 도급관리. 도급관리비, 여기서 그 부가세 뺀 게 2,710만원. 여기 금액이 되게 상당히 크죠. 이거는 급여나 그 직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정액제로 2,710만원. 정액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산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오른쪽은 나중에 하고 행추가. 자, 도급관리비하고 우리는 또 뭐 있어요?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로 발생할 게 있습니다. 부가세 뺀 나머지, 그죠? 464만원. 그리고 코드는 넣지 마시고 행추감을 밑에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도료. 얘는 면세죠. 수도료 면세니까 168만원. 행추가 수도료하고 또 뭐 있어요? 전기료. 전기료로 399만 8천원. 그리고 소독비. 소독비가 35만원. 면세.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를 금액이 발생한 거 80. 그리고 또 하나 행추가.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다 더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세. 요거를 다 더해요. 금액이 271만원에 30만원에 34만 1천원에 8만원. 그 343만 1천원. 이 부가가치세네요. 343만 1천원. 하고, 엔터를 안 치니까 코드 생성이 안 됐고, 엔터 치워야겠네요. 부가가치세. 이렇게. 그리고 행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승강기 유지비 중에서 30만원은 우리가 줄인다고 했잖아요. 몇 가지만 먼저 봅시다. 4,199만 9천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뭘로? 다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요 금액에 모두 합친 금액 여기다가 가는 거죠. 4,199만 9천원.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승강기 유지비 발생한 거를 차관관리비로 30만원 일부 뺀댔죠. 이 비용을 소고를 일부 할 거여서 요거를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를 줄입니다. 얼마를? 30만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떤 계정에서 이 승강기 유지비를 줄였나요? 차감관리비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4,229만 9천원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되겠네요. 저장.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잘라서 그 다음 15번 문제는 또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순간순간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